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소화불량. 영화 씨의 일상은 무너진 지 오래랍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소화력에 문제가 반복되는 그녀. 과연 그녀의 몸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변비, 속쓰림, 무기력증, 이 모든 것들은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소화력은 왜 약해지는 걸까요? 바로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분해시켜 영양소로 바꿔주는 우리 몸속 촉매제인데요. 하지만 이 소화효소는 나이가 들거나 가공식품이나 불규칙한 식습관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효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소화효소가 부족해지고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히 배사가 되지 못한 과잉 에너지들이 장 속에 머물며 내장 지방으로 바뀌고 결국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독소들이 쌓이면 장은 더 빠르게 늙어가고 그로 인해 면역력도 저하되면서 내장 지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화력 부족이 비만과 각종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매일 속쓰림과 여러 증상에 시달린 영화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영화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을 쉬는 주말 아침, 그녀가 늘 지키는 특별한 루틴이 있다는데요. 바로 공복에 마시는 찬물 한 잔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달래려는 그녀만의 작은 비법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왜 꼭 공복에 찬물을 찾는 걸까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공복에 찬물을 먹으면 화장실 잘 본다 그래서 이제 찬물 먹고 있어요. 평소에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제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까 급해질까 봐 이렇게 못하고 주말에만 한 번씩 이렇게 밀린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화 씨가 찬물을 몰아서 마시는 이유, 바로 심각한 변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더부룩함, 속쓰림과 같은 소화불량 증세는 소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이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소화불량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말 루틴을 마친 뒤 잠시 여유를 즐기던 영화 씨. 그 순간 오랜만에 찾아온 신호. 이 기회를 놓칠세라 급히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고된 싸움이 이어지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과연 영화 씨는 거사에 성공했을까요? 잠깐만. 힘들어. 실패하셨어요? 묻지 마요.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속쓰림과 함께 영화 씨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변비입니다. 지금 변비가 제일 심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나마나 할 때도 있어요. 화장실 가는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화장실 갔을 때도 나오지도 않고 일단 배만 아프고 이렇게 막 가스도 차는 것 같은데 화장실은 못 보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영화 씨의 고통은 변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소화불량에 체중까지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요. 적게 먹어도 소화력이 떨어지니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소화도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음식을 조금만 섭취하는데도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살이 찌고 나서는 빠지지도 않고 변비도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날씬한 몸매와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했던 영화 씨.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체중이 늘어난 뒤 특히 심하게 불어난 뱃살 때문에 몸매를 가릴 수 있는 옷들만 찾게 되었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임신분인지 알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최근엔 몸에 이상 신호까지 나타났답니다. 뱃살이 이렇게 막 찌고 나니까 일단 몸이 너무 불편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무릎도 진짜 조금만 걸어도 너무 아파서 이건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몸속에서 이미 여러 대사질환의 신호가 시작된 건데요. 일단 살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이제 그 조금 뭐 이렇게 치료가 돼서 소화도 잘 되고 일단 요것만 조금 해결이 됐으면 진짜 뭘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전과 똑같이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아니, 오히려 덜 먹었는데도 체중이 늘어난다. 심지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영화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엔 채소 주스 한 잔, 점심은 굶거나 저녁도 대충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지만 체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문제는 바로 몸속 소화력에 있었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지면 음식물 등 소화 흡수에 이상이 오죠. 그로 인해서 대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영양소들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불균형이 체내에 쉽게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먹었지만 살이 찌는 아이러니한 현상의 원인인데요. 소화력이 무너지면 다이어트도 건강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화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지방이 쌓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뱃살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독소가 결합해 커진 지방세포는 단순히 살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각종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복부 내장 지방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포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세포는 단순히 지방만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다양한 독소와 결합을 하면서 지방세포는 수백 배까지 커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서 분비하면서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해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뱃살, 즉 피부 아래 바로 만져지는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식단으로 관리가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장, 장기 사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몸속에서 염증 물질들과 각종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의 유발도 올리는데요. 결국 혈액 속 지방 수치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흘러나오는 이 지방산은 곧장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몸속 장기들은 이미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같은 체중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과 건강 수명 모두 확연히 짧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야말로 정말 나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